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 규제 100일, 한국 일본 불매운동 저력에 발칵 뒤집힌 일본 맥주 초토화, 일본 여행 초토화, 소재 국산화까지 일본이 황금알을 낳던 한국의 배를 가른 상황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눈물 흘리는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일본이 자신 있게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일본에게 전혀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일본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숫자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선 오늘이면 제목처럼 딱 일본이 수출 규제 및 무역 보복 그리고 경제 보복을 단행하겠다라고 밝힌 지 100일이 결국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반도체와 관련된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아마 장기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100일이 다 되어가네요. 실제 일본은 아주 야비하게 우리나라의 산업 의존도가 높은 부분만 치밀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에게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질 수 없죠. 시기상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많은 국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좋은 결과를 내주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계속 동참 중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목처럼 일본 맥주입니다. 일본 수입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처참한 결과를 맞았는데요. 초토화 수준입니다. 제목처럼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타격을 준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일본 맥주입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이 따지고 보면 이제 거의 없다,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중단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10월 8일이죠. 10월 8일 오늘자 기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이죠.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맥주를 수입한 금액은 현재 6,000달러입니다. 9월에. 한화로 720만원어치 되겠네요. 실제 제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편의점 한 3-4군데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일본 맥주를 실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6,000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한 일본은 현재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년 같은 기간 수입했던 금액이 약 680만 달러입니다. 달 기준으론 사실상 99.9% 이상 수입이 감소를 한 겁니다. 일본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수치겠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본 맥주를 소비했냐면 수입 맥주의 25% 이상을 일본 맥주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본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였죠. 일본은 고마운 줄 1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맥주 수입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봤을 때 지난 약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위를 잃지 않았던 일본은 현재 1위에서 30위까지 순위가 떡락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맥주라는 것이 대체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산 맥주 브랜드와 수제 맥주 업체들로 반사이익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편의점 맥주 판매 1위는 카스, 그리고 3위는 최근 공유가 선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테라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산 맥주 점유율이 현재 거의 5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운동이 정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일본이 아주 야심차게 노렸지만 그 결과물이 일본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실제 굉장히 아베 정권과 일본 재계 사이의 기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일본 수출 규제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일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장이 가동 중단될 것 같은 표현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줬었습니다. 당장 일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라는 표현을 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실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분석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국산화와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실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불화수소의 경우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불화수소 대체제를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이렇게 2달도 되지 않아서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대만에서 들여온 불화수소를 정제 과정을 거쳐 실제 일부 공정에 도입을 시작했죠.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최근 국내 업체인 램테크놀로지와 함께 협력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을 했죠. 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빠르게 불화수소를 국산화하기에 들어갔는데 또한 이번 달까지 국산 불화수소로 전공정에 걸쳐 100% 확산하겠다라고까지 밝혔죠. 물론 여러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와 협력사 엔지니어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론 EUV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2030을 발표하고 일본이 몇 달 지나지 않아 삼성이 나아가려는 길을 막기 위해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규제 품목으로 넣은 것인데요. 이 또한 사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너무 치고 나가는 일본 업체들과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라고 일본 경제학자 및 반도체 학자들이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난을 했죠. 실제 재고가 쌓이자마자 일본은 수출 허가를 한두 건씩 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늦었죠. 이미 벨기에로부터 우회 수입을 해 당분간 한 9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사용할 EUV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충수로 없었던 경쟁업체까지 이제 생기게 될 판인데요. 실제 EUV 포토레지스트의 생산처는 딱 시장 상황만 봤을 때 일본의 독점이나 다름가 없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시장에 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듀폰이 치고 들어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었지만 듀폰은 이런 화학 소재 업체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일본이 삼성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 이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듀폰이. 실제 듀폰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결국 EUV 포토레지스트 샘플을 주고받고 테스트를 통해 일본이 잠시나마 잠식했던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용 포토레지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즉 ARF를 생산하기 위해 동진이란 업체 또한 이제 테스트 기기를 들여왔다고 하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매출에 있어서 일본에게 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얼마나 이 일본 업체들이 겁을 먹었으면 한국에 직접 찾아와 임원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도쿄오카 공업 같은 경우는 아예 현재 백기를 든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요. 일본 업체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TOK 같은 경우는 아예 EUV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공장 시설 또한 증설하겠다라는 의사까지 한국에게 밝히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러브콜을 한국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일본의 입장에선 한국 시장 진입과 판로가 현재 막힌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소재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에게 있어선 충분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여행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혐한의 섬으로 불리는 대마도 같은 경우는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약 90% 이상 급감해서 현재 줄도산 지경이죠. 거기에 나가사키현 같은 소도시 또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해 정부 지원 대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큰 정책의 변화로 사실상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요. 일반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몇 달 전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 10월이면 문 닫는 우리나라의 상가들과 문 닫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란 유튜버들과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처럼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DNA가 있고 또 위기에 강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아니지만 저보다 조금은 윗세대 분들께서는 IMF도 겪어보셨고 위기 대처 능력이 충분히 있으실 거거든요. 결국 아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 되었고 한국 핵심 부품 소재 독립의 기점을 제공한 엑스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어코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의 현지 관계자를 소환해서 이같이 통보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코너 끝까지 몰린 상태입니다. 아마도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콕 집어서 경고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제재로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가 끊기다 보니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가장 심각한데요. 미국의 마이크론과 퀄컴, 인텔이 모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 기업입니다. 퀄컴과 인텔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선두 주자들이죠. 따라서 중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물론이고 오포, 비보 등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기업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중의 싸움에 한국 기업들은 매우 곤란합니다.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재현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유커들의 한국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유커는 우리나라 여행 산업에 굉장히 큰 고객들이었죠. 그리고 한국 수출품의 통관을 지연시켜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당시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요? 경제전문기관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최소 8조 5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기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3개의 회사는 이른바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빅3입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반독점법을 위반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국의 스마트폰과 PC 제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빅3를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반도체 가격이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조치는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달부터 한국인의 상용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비자 발급 시 체류 일정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등 까다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이 겨냥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그리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ARM입니다. 무역 전쟁과 관련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소식, 닥터시다TV가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